내가 만난 울주 이야기 공모전 2025 울주 이바구 산문 부문 대상 작품입니다. 이바구를 따라 걷는 울주 범서 옛길. 배제록작 구경영 낭독. 호젓하며 수천 년 세월의 흔적이 남은 길. 신비한 자연과 인생을 아우르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선사시대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이바구가 운거하고 있는 범서 옛길이다. 발효된 이바구일수록 정감이 간다고 했던가. 이 길이 옷소매를 당기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전해오는 상징적이고 주술적인 암각화를 비롯한 주옥 같은 이바구가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울주의 가치관과 정체성, 철학과 보편성이 있어서 금상첨화다. 역사가 가진 자의 기록임을 상고해 볼 때 구두로 전해져 오는 망실의 역사, 드러남보다 은둔해 있는 이바구라 흥미진진하다. 범서 옛길 산책은 태화강의 본류를 따라 노천박물관인 천절리 암각화까지 이어진다. 이 길은 두서면 백운산 탑골샘에서 하구인 명촌교까지 총 48km, 태화강 백내길 4개 구간 중 1, 2구간이 겹친다. 노화된 역사와 지질학 이바구로 마음속 소란을 지우며 걷는다. 범서 옛길의 시작은 길이 100m, 높이 15여 미터로 아찔한 불그스레한 절벽 베리 끝이다. 기러기가 앉는다는 나간산과 나간소가 있으며 범서 사람들이 울산장을 오갔던 길이다. 베리 끝 아래로 흐르는 태화강물을 나간수라 했다. 이곳 다전고을의 큰 갑부였던 나시 이바구가 종교적 뉘앙스와 명민한 인문학의 가르침을 준다. 옛날 한 스님이 이 마을 부잣집을 찾아 시주를 청했다. 때마침 부잣집 며느리가 쌀을 시주하려는데 이에 경노한 시아버지가 스님의 걸망에 쇠똥을 퍼붓고 말았다. 스님은 몰래 며느리에게 내일 정오 전에 높은 곳에 피하라 일러준다. 다음 날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물이 흘러와 동네를 휩쓸어 버렸다. 나시들이 나갔다고 해서 생긴 나간수 이바구가다. 베리끝 뒷산은 다전인데 울산 최초로 차를 재배한 마을이다. 또 죽은 아이를 묻었던 채봉골은 비가 오는 밤이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으쓱한 이바구가 전해온다. 나간소에 멈춘 물길이 베리끝 전설을 읊는다. 홍수 때 베리끝을 지나던 아내와 누이가 강물에 빠졌다. 오빠는 아내를 구하고 여동생을 구하지 못했다. 물에 떠내려 가던 누이가 노래를 불렀다. 무장하다 울 오라배 나도 죽어 후생 가면 낭군부터 정할래라. 이 노래는 구전되어 모심기 노래가 됐는데 전국 어디에도 슬픈 구절은 빠지지 않는다. 국수봉에 줄기가 뻗어 만든 구릉지에 호랑이가 낮잠을 자는 형국인 구영리를 지났다. 범서 산성과 병영이 있었던 구영에서 중촌, 대리, 점촌을 품은 구영이 되었다. 지금도 흔적이 있는 산성은 행정과 군사, 문화와 예술이 있었고 백성이 살았던 곳이다. 건물미가 빼어난 태화강 생태관은 태화강의 기억과 생태계 면모를 모은 견문록이다. 범서 백록담에 우뚝 솟은 선바위는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 침식으로 생긴 돌기둥이다. 물속에 12m, 위로 21m 솟은 둘레 46m인 선바위는 숨은 이바구가 많은 영물이다.
옛날 범서 이반마을 처녀집에 동양 나온 스님이 공양미를 건네는 그녀에게 반했다. 다음 날 스님은 태화강에서 빨래하는 처녀를 찾았지만 갑자기 번쩍 선 큰 바위가 떠내려와 폭음과 함께 처녀를 덮쳤고 스님도 깔려 죽은 바위가 선바위가 되었다는 이바구다. 비가 올 흐린 날이면 스님의 영혼이 구렁이로 변해 처녀의 혼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백록담에 익사 사고가 자주 났던 전력이 있었으니 아이러니하다. 선바위 뒷길로 올라가 만난 용암정과 선바위가 주머니 속 이바구를 들려줄 듯하다. 1796년 울산 부사 이정인이 선바위에 매료돼 지은 이밤정이다. 얼마나 경치가 빼어났으면 언양에 유배온 정몽주와 시인 묵객이 풍류를 즐기며 수많은 시를 남겼을까. 물빈을 반짝이는 백록담에 물새의 노래가 정겹고 날개를 젓는 학의 춤사위가 유장하다. 정자 앞에 1900년 통도사 말사가 된 서남사와 용두 관음석불이 신령하다. 푸르른 강당 대밭은 태화강 심내 대밭의 시작점으로 태화동 오산 대밭까지 이어진다. 서남사에서 산을 올라야 한다. 곡선으로 휘돌아가는 산길을 인생 고개처럼 넘나든다. 길가에 쌓은 돌탑은 누군가의 소망처요. 맹수 출몰과 발병을 피해달라는 주술적 성지다. 울산의 독립운동가 이순금 모친 무덤을 지나 단감 신품 모델 과원을 지나 망성교로 간다. 마음이 가벼우니 운거해 있던 범서 이바구와 풍습이 넘치게 포착된다. 강에 배 띄우고 시창을 송서하며 풍류를 즐겼던 묵객들이 남긴 많은 이바구를 듣는다. 정월 대보름에는 새 쫓기와 모기 쫓기 놀이로 풍년과 안녕을 염원했다. 범서의 두 마을이 합심해 강에 섭다리처럼 놓았던 장나들 이바구도 재밌다. 또 냇가에서 배밀애기를 하거나 대소쿠리로 펄펄 뛰는 송어며 물고기를 잡으며 납작납작 송어 방구 틈에 잠자고 미끌미끌 미꾸라지 진흙 속에 잠자네 라고 노래했다.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소먹이러 가며 만첩 산중 더덕꽃은 유곡대기 꽃을 내라. 오리도리 접시꽃은 오산떼기 꽃을 내라 라고 노래했다. 망성마을은 숲이 우거져 별만 보인다는 뜻이다. 신라 경순왕이 문수보살을 따라왔을 때 보살은 홀연히 사라지고 왕은 바라보았다고 해서 유래가 되었다. 태화 강물에서 물까마귀와 새들이 날갯짓하며 춤추는 낙원, 철새들의 연가를 들으며 망중한을 즐겼다. 이제 욱곡천을 따라 걷는다. 망성마을은 시간이 정지된 듯 고요하고 하늘만 청청하다. 망성마을 어귀에 서 있는 높이 18m, 둘레 3.1m, 200년 팽나무가 이바구를 한거 읊는다. 하늘로 올라가는 줄기에서 토테미즘이 작용해 신압으로 나, 무에 이르게 한다. 계곡을 따라 3km 지나자 욱곡마을 입구에 수령 200의 적송 당산나무 숲이 있다. 마을의 신이 된 당산나무 숲이 영험하다. 높이 20m, 적송 50여 그루는 마을 비볼입니다. 당집의 문이 북향인 것도 허한 남쪽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남근석 할배 바위도 신성시한다. 주민들은 당산제 때 함께한다. 당산나무는 영적 생명이 있는 원시 신앙 영물이다. 삶의 굴곡과 꺾이고 주저앉은 애환을 없애고 건강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애니미즘이다.
마을은 산이 에워싸 천연의 요새여서 6.25 사변 때는 빨치산 은거지였다. 1970년부터 야산을 개간해 20여 짐이 일군 전국적 단간나무 특산지다. 욱곡마을에서 임도를 따라 올라와 한실제에서 바라본 해발 344m 무악산이 학처럼 춤을 춘다. 무악산 정상석 뒤편에 새겨놓은 연하 산곡 전설을 듣는다. 여랑과 나비라는 총각과 처녀가 산에서 뗄나무와 나무를 뜯다가 사랑에 빠진다. 여랑이 화랑이 되어 서라벌로 떠나자 나비 부모는 다른 총각과 혼인을 시킨다. 그녀는 자결하고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여랑이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못 이룬 사랑을 통곡하며 3일 밤낮으로 울부짖은 노래가 연하산곡이다. 신라 향가의 기초가 되었다. 이제 임도를 따라 한실마을로 향한다. 울창한 숲이 마법처럼 삿된 마음을 치유해준다. 연화산, 치술령, 국수봉에 뭉칫뭉칫 뜬 구름이 보이고 독수리가 머리 위에서 빙빙 돈다. 산길을 넘어 큰 마을 의미인 한실에 섰다. 1965년 사연댐에 수몰돼 실양한 애환이 윤슬이 되어 반짝거린다. 아픔을 간직한 데는 사연도 깊다고 했다. 1962년 사연댐 축조로 한실마을은 물에 잠겼다. 88집의 애환이 제당에 맴돌고 폐교된 분교가 이바구를 한다. 실향민에게 목매도 잊지 못할 애증의 고향, 산천의구해도 만고의 고향이다. 사연호에 출렁이는 물꽃이 실향민에게 띄우는 애절한 편지다. 10여 가구가 남은 언양읍 대곡리 한실마을 회관은 망향의 집이 되어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한다. 한실 고갯길을 넘어 7,000년 전 새긴 그리고 2025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 앞에 섰다. 이 일대는 7종류 고래와 초식공룡 등 영묘한 동물의 우범지대다. 고래가 운거하고 있는 반구천 암각화는 1971년 동국대 박물관 조사팀이 발견해 세상에 알려진 국보다. 너비 8m, 높이 3m 판판한 바위 속에 오랜 세월 갇혀 화석이 되고 있다. 암각화는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한설인 이바구를 한거 읊조린다.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생활사를 보여주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안타깝게도 사연댐 축조로 고래는 물이 차면 헤엄치고 빠지면 돌에 갇히기를 60년 넘게 반복한다. 망원경에 7종류 고래와 사냥과 인양, 해체에 이르는 그림이 잡힌다. 고래 사냥법 그림이거나 죽은 고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새긴 샤머니즘적인 회화지십다. 한쪽에는 가면을 쓴 사람이 제를 올리는 그림도 있어 사냥해서 나누어 먹고 감사했던 선사인 삶의 이바구다. 나누고 감사하는 풍습은 현재와 다르지 않다. 바위 속에서 고래 57점과 호랑이 22여 점이 망원경에 잡힌다. 풍성과 다산을 염원하는 주술적 믿음과 영적 믿음, 선사인 삶과 사회상을 새긴 이 땅의 최초 화가가 그린 바위 그림이다. 주술을 담았기에 아우라가 느껴지고 생동감 있는 조각 예술의 경지를 넘나든다. 예술적 의경과 초월적 신앙을 표출한 석공의 예술혼이 숭엄하다. 침적된 혼을 담아 그린 고래의 바위 그림이 유희를 주고 영적 묘미에 빠져들게 한다. 바위 그림 속의 7종류 고래는 화석으로 변해간다. 침묵은 바다를 염원하는 기도다. 누군가 꼬집어주면 핑계 삼아 통곡할 태세다.
눈물은 안으로만 맴돌았고 울분은 속으로만 삼켰다. 태화강 물길 따라 동해로 가려는 고래에 선사의 바다 내음이 남아있다. 반구천에는 평화롭게 살았던 공룡 발자국 이바구도 있다. 1억 년 전 백악기에 대곡리 공룡 발자국 화석으로 2마리 공룡 발자국이 24개다. 또 2018년 암각화 옆에서 발굴된 발자국 18개와 꼬리 화석은 1600만 년 전 살았던 파충류 노바페스 울산 엔시스이다. 두 동물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가 되어 역사와 과학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학문의 길인 울주 대곡리 연로 개수기 명문은 벼랑길 개수공사 내력이다. 연로는 벼룩길이란 의미로 1655년 이전에 냈다는 마의 기다. 글씨가 당시 문화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 맑은 소리에 단단한 전파남 벼룻돌인 언양록석으로 2017년 진천에서 울주에 온 무형문화재 6호 유기룬 벼루장이 발견했다. 이 돌에 간 먹물은 무겁고 차분해 글씨가 잘 써진다. 반구산 절벽에 엎드린 거북 형상 반구대. 얼마나 선경이었으면 언양에 9달 유배해 온 정몽주와 경상도 관찰사 이연적과 정구가 이곳을 즐겨 찾았겠는가. 오죽했으면 이들 3현의 유허비를 세우고 배양하는 반구서원까지 지었을까. 맑음을 모은다는 집청정은 경주 최씨 문중 정각이다. 그 옛날 반구대를 찾은 시인 묵객들이 머물며 시를 읊고 여흥을 즐겼던 청류헌이 고즈넉하다. 그들 중 284인이 쓴 406편의 집청전 시집이 있다. 암각화의 존재를 처음 제보한 최경환 선생과 동국대 문명대 교수가 주고받은 서신이 보관된 이곳은 14대의 손이 전통 국궁과 예절, 역사 체험장을 운영하며 보존하고 있다. 정자 앞에는 반구천이 또아르를 터는 S자 물돌은 진경 산수화다. 절벽에 새긴 학소대 음각과 한다리 선 학과, 고개 든 학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영험한 고전을 들려준다. 학소대가 낯선 나의 마음속 소란을 잠재운다. 위로는 가만히 바라보는 일에서 온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평온한 한량이 되어 망뇌에 앉아 망중한을 즐겨본다. 춤의 시원이 나뭇가지라 했던가. 반구대 노송의 중몰이 장단 춤사위가 황홀하다. 반구천 물줄기가 자진몰이 장단 춤을 춘다. 망루 옆 댄잎이 사각사각 노래한다. 광포한 환희를 주는 절세 풍경이다. 세상에 이보다 비경을 그린 산수화가 또 있을까? 청한 반구천 물소리를 들으며 원시길을 걷는다. 과히 구곡양장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백선길답다. 그 옛날 화랑들이 호연지기를 길렀던 놀이터다. 천절리 암각화 반대편에 있는 대곡천의 너럭바위에 있는 131개 공룡 발자국 화석에서 1억 년 전의 이바구를 읽는다. 공룡 시대에는 아열대 기후이고 하천을 낀 평야여서 크기 24에서 80cm 중대형 초식 공룡이 물 위로 서식했음을 암시한다. 지각 변동으로 이곳은 바다가 되어 공룡 발자국은 물에 잠겼고 육지로 바뀌며 화석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바구다. 선사부터 신라까지 시대상을 종합한 국보 제147호 천절리 암각화 앞에 섰다. 신라의 명문이 있어 각석이라 했다가 최근 암각화로 바뀌었다. 1970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선물처럼 발견된 암각화가 신성한 재단 같다. 수천 년을 건너온 기마 행렬도 망루, 용,
돛담배 세선화와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사슴 이바구도 관심거리다. 종교를 상징하는 동심원, 마름모, 물결 문양은 암호나 부적같이 신령하다. 800자 명문은 나들이 온 왕족, 화랑들의 방명록이고 원문은 갈문왕과 사촌누이의 로맨스다. 추문은 갈문왕의 부인과 진흥왕이 된 아들 일행의 방문록이다. 수천 년 전 이 땅의 화가들이 문양 언어로 새긴 역사서를 촌철살인으로 읽는다.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자 노천미술관인 반구대의 미적놀이에 빠져든다. 나는 인생에 어떤 그림을 남길까? 영험한 기운으로 사고의 관점을 바꿔준 암각화가 가르침을 준다. 오늘 걸은 범서 옛길. 사람과 물류, 문화가 오갔고 꿈을 싣고 세상에 나아갔던 길이다. 한실 사람들과 보찜 장수들이 범서장을 오갔던 범서 옛길의 장엄한 신비가 무던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바구에 반응하는 귀와 새로운 것에 반응하며 눈에 보인 수려한 자연.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는 풍경이다. 발에 차이는 돌덩이 사이로 베어있을 누군가의 애환을 훔치면서 무릎에 힘을 싣는다. 세월의 이끼가 낀 낯선 이바구에 귀를 기울이는데 오후의 역광이 질투하듯이 끼어든다. 내가 걸어왔던 머나먼 길을 상고해 보니 감회 깊다. 저 꼬불꼬불한 길을 내가 직접 걸었나 싶기도 하다. 범서 옛길 이바구가 내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한다. 하늘이 벌게지도록 노을이 비치는 반구천 절경이 환상적이다. 어느 풍류가 이보다 좋을까? 절벽에서 새 소리가 들려온다. 호강에 겨워하고 있는 나를 일깨우는 소리다.